안녕하세요. 피부명리 통변술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부귀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그리고 부귀할 사람은 행동이 일반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약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사주가 어떠한 사주인지 살펴보시자고요. 필자의 저서로서는 피부명리 중구편, 그래서 이 중구편은 초구편과 중구편을 아울러서 설명한 책이 피부명리 중구편에 해당하고, 그 다음 피부명리 고구편 상권과 하권인데, 이것은 자연법에 입각한 그 계절에 따른 월지에 따라서 이 천간이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 하권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부명리 천간론 비결 책이 천간론에 대해서 간목일간이 만나는 간목부터 개수까지, 그리고 을목일간이 간목부터 개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천간론이 만나는 글자와 좋고 나쁜 점을 설명을 드린 책이 천간론 비결이다 그래요. 그 다음 책이 피부명리 일주론 비결. 이것은 일주론은 육식간지 일주론에 해당되는데, 일주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일주론의 좋고 나쁘고 장점 단점,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부분들을 일주론에 구성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약 1000여 편의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시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요. 부귀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무진년 신유월 정의 일주가 이민시에 타고 태어난 당주인인데, 여기 사주에서 보면은 조상궁에 무토가 신금을 생하고 유진합을 했다. 그 다음 이 당주는 정해 일주로 태어나서 일지천을기인에 자하고 진유해인으로 해인합을 하면서 토기에서부터 시작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을 해서 정화의 인수의 완전한 모든 지지의 기운이 모인다. 그러면 천간의 기운은 무토생 신금, 신금생 임수, 그리고 정임한 목을 해서 이 관성을 인수로 끌어당긴다. 참으로 욕심도 많은 사람이다. 해인합을 하고 정임합을 해서 모두 다 조상궁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것을 인수로 끌어당겨서 의식주를 만들고, 그리고 정임합을 해서 관사 입주다. 그러면은 국록지명이다 그래요. 해인합을 해서 모두 다 만들었고, 이 해수와 유금이 있으면 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큰 천을귀인의 덕이 있는 사주요. 이 무토의 온화복로를 하고, 진중 무토는 조모가 되는데, 유진합을 해서 증조 위의 모든 유산과 재물을 아버지가 득하고, 진토 조모님이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재물을 득해서 아버지는 결국 이 해수를 생하고, 그 다음 신금 역시 임수를 생하고 정임 한목에 해서 인수를 만들어내니 정말 욕심도 많은 사람이다. 의식주에 인수 문서를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드는데 힘이 좀 약하다. 그래서 그 약한 힘을 이 무토가
오나복노를 이루어서 정화의 힘을 복돋아주는 이러한 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사주는 예쁜 사주이다. 설명글을 읽어보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사주 명식을 감명할 때 제일 먼저 격국을 살펴야 하는데, 격국이 있는 사주와 없는 사주, 월지지장 간에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정기로 격을 잡은 것인지, 천간 투출이 없고 왕지로 격을 잡았는지, 또한 평고 사주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이 당주의 사주에서는 편인격이다. 신금이 간여지동을 해서 월지에 투출을 하고 유진합까지 하고 무토는 토생금을 하는 신금이 전체 사주의 대세를 잡았다. 그러면은 이 신금이 억도의 대상이다. 이 신금을 정화는 억제하고 임수가 신금을 설기를 해서 인수를 만드는 역할이 된다. 그래서 편인격에 인수용신이 되는데 이것을 신양용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하지만 순리적으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 어머니는 오로지 이 정화가 또한 생명선이다. 그래서 인중간목이 이 정화에 참 어머니이고 무토를 만나서 오나복노를 이루고, 그러기 때문에 정화가 힘을 발휘하는 이러한 격이 되었다 그래요. 이때 양실 음어인지 음실 양어인지를 살피고 용신이 유력한지 무력한지를 살핀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살피면 음실 양어이다. 그래서 용신은 인목이 용신이 되는데 이 인중간목에 모든 힘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인중간목이 투출이 되고 정화 혼자 있게 되면은 이 정화가 자칫 게으른 성향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때 경금이 있으면 게으른 성향이 없고, 무토가 있어도 게으른 성향이 없어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무토가 없고 경금이 없고 인중간목만 있었을 때는 이 정화는 게을러진다. 그것이 전인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만나면 반드시 경금이 있거나 무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처럼 격국과 신강신약을 구별하고 용신이적이지면 용신의 일간과의 관계를 살피는데, 일간과 유정하면 복록이도 좋겠지만 일간과 무정관계라면 발복의 차이가 있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정화가 인수가 용신이 됐다 해도 간목이 있어서 용신이 된 것과 을목이 있어서 용신이 된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간목이 있어서 10억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치면 을목이 있어서 용신이 되었다면 5억 또 제대로 안 된다 그래요. 이 정도로 용신을 누구를 만났고 얼마나 일간과 유형한 관계이냐, 여기에서 삶의 질이 전부 다 다르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 지지는 힘이 있지만 천간에는 신약이 되는 일도 있다. 또는 반대로 천간에는 힘이 있지만 지지에서 힘이 없는 사주도 있다. 그러므로 운을 볼 때는 천간과 지지 따로따로 보게 되는데, 아직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들어오는 운을 제대로 대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만 명심하면 큰 실수는 없을 것인데, 천간은 천간에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에 반응한다. 그리고 용신은 지지에 있지만 천간 투출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또는 의지할 용신이 천간인데 용신의 통근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일관에 로강지 통근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로강지는 일간의
주체성이 되는 것이므로 일간의 로광지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그리고 일간의 로광지가 없으면 인간을 못하는 벼슬 아치라고 한다. 그러므로 로광지는 매우 중요한데 가령 제왕 신약일 때 일간의 로광지가 있다면 큰 재물을 득할 수 있지만 이 사주에서는 일간에 로광지가 없어서 안타깝다 그래요. 그리고 청간용신과 지지용신이 다르게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청간은 용신이 되겠지만 가불이나 병정은 용신이 되고 무토는 용신이 되고 기토는 용신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지지에서도 이 사주는 인묘 오하나 사화 전부 다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리고 미토나 술토는 전부 다 써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간혹 사주 중에서 이 병화도 있고 또 다른 정화도 있고 비급이 청간이 강했을 때 이때는 청간운이 목화 청간운이 좋지 않고 청간운은 재성이나 관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지의 운은 여기에서는 전부 다 받아들이지만 지지가 이 많았을 때 이때를 상징한다. 그래서 지지운과 청관운이 다르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기가 용신이요 화기가 용신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혀 틀린 얘기다. 그래서 올바른 그것은 청간용신과 지지용신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정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신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경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청간지지가 따로따로 떨어진 것처럼 용신이 청간의 용신, 지지의 용신이 따로따로 보게 된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진실한 사주의 운기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다 그래요. 어쨌든 임관을 하지 못한 벼슬아치라면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니 학문 연구나 하면서 덕을 쌓고 많이 베푸는 삶을 살면서 다음 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남들이 보기에는 청빈하다 하겠지만 당사자는 굶주리고 궁핍한 일생으로 힘겨운 삶이 될 수 있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청빈한 삶은 재성이 많거나 관성이 많거나 이럴 때 청빈한 삶이 되는데 자기 힘이 없어서 이인관을 하지 못했다면 이 재성을 다스릴 수 없고 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때는 청빈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청빈하겠지만 이건 물 마시고 이빨을 쑤시는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배고픔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다 신약이나 관다 신약이나 이런 현상이 되어서 청빈한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재물을 욕심내고 관성을 욕심내가지고 청빈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이 다음 생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굶주리고 궁핍한 삶이라도 청빈한 삶을 내일을 기다리면서 한다면 다음 생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격국이 중요한 이유는 격국은 사지의 주체로 일간의 성격이 격국을 따라가는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의 경우 신양용인으로 인수의 성격이 하나가 있고 편재격이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목숨을 바치지만 아무 것이나 덥석덥석 일을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었던 무슨 일이 되었건 스릴을 즐길 줄 안다. 그러면서도 정관과 합의되었기 때문에 정직한 일에서 스릴을 즐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의 성격과 틀리다. 그래서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일은 흥미가 없다. 공부 또한 그러하다. 뭐 역사학이 되었건 사회학이 되었건 이런 것에서는 흥미가 없다. 무슨 자연학이 되었건 외교 일이 되었건 이러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에서 정법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사주의 성격이 갈라진다. 그래서 이 격국과 정임합과 신앙용인의 세 가지의 성격이 아울러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사주의 성격은 추론하는 것이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격국이 있는 사주는 약 30%밖에는 안 된다. 그리고 가격국, 그러니까 가짜 격국이 되겠죠. 가짜 용신, 가짜 격국. 이것은 약 30%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격국이 전혀 없어 잡을 수 없는 사주가 약 필자가 볼 때 약 40% 정도라고 보겠는데, 뚜렷한 격국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대체로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격국이 없는 40%의 사람은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하층민의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당주 같은 경우 성격이 이러한 성격이다. 모든 것을 추론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격국이 없다면 이처럼 명철하게 추론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대운이라는 행운이 일생 당사자를 돕는 사주도 있는가 하면 격국이 있더라도 대운이 용신을 거여가면서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다. 격국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도 천하게 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생의 베품의 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운의 흐름과 함께 사주를 대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당주의 사주는 연주, 올주가 청빈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상인 무토가 재물창고를 가지고 왔으며 그 재물을 당주의 아버지인 신금의 유진합으로 모두 전해주고 편재격으로 제왕신약사주이다. 6월 신금이 간요지동으로 투출했으므로 편재격이 되는데 6월 정화의 발복은 간목과 경금이 있어서 벽갑 인정을 이루어야 기라다. 목기가 왕성하여 경금을 사용할 때는 무토가 있어서 경금을 생하고 오나복로가 되어주는 것이기라며 수기가 왕성하다면 병화와 무토가 상생하고 무토가 제방지수하며 간목이 수기를 살인상생, 수설생활을 해야만이 좋은 삶이 된다. 그러나 병화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병화가 너무 밝으면 정화의 빛이 약해지므로 병화가 힘이 있다면 이 개수가 투출을 해서 병화를 제어하는 것이 좋고 임수라 개수가 없다면 언젠가는 정화가 빛을 잃으므로 이 정화가 힘을 차지했다면 겁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므로 크게 좋을 것이 없다. 간목이 없고 을목이 있으면 고초인등이라 하여 큰 팔복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신약하다면 임수가 관인상생을 이루는 것이기라다. 사위축 근국이 되었을 때는 간목과 병화를 쓰지만 그 외에는 병화는 큰 쓰임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사위축 근국이 되었을 때는 정화가 더욱더 유력적이지 이 병화는 별무 소용이다 그래요. 하지만은 금기를 다스려야 할 때는 병화도 쓰임이 되는데 큰 쓰임은 되지 않는다. 만약 신금이 사주에 있으면 임수가 투출해서 금백 수청이 되어야 한다. 이때 수청의 맑은 물이 되어야 하므로 토기에 산정분계는 형하며 간목이 있고 임수가 신금을 설계하여 관인상생이 된다면 북이 겸전하게 된다. 간목이 없으면 을목을 쓰기도 하지만 을목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화기가 강하지 못하므로 부기가 크지 않고 오래 가지 못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수기가 강하다면
그리고 일간이 허약하다면, 그리고 이 정임합이 있다면 자칫 정임합수로 수기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요. 일간이 수기로 끌려 들어가면 죽는 것이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이처럼 천합지합이 되었을 때 이것은 임수가 금솔생 목을 해서 이 정화를 도우는 역할이 된다. 그런데 수기가 강했을 때는 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정임합이 되면은 자칫 정임합수를 해서 이 정화가 수기에 끌려가면 죽어버린다 그래요. 당주는 원령도화의 편제격으로 진유해인으로 부귀한 조상의 덕과 재물이 시지 인목에 모두 모여서 보관하는 형태이다. 금백수청의 지혜를 정임합으로 끌어당겨 인수가 되게 하고 일지해수가 임수의 정관의 록군이 되어주며 해인 한목을 만들어 관인 상세격을 이루는 사주이다. 그러니까 현량하고 부귀 가문의 모든 재물과 복록이 편제격을 이루고 일시주는 천합지합으로 모든 사주의 기운이 인수에 모이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외모가 준수한 미남으로 문과 이과 어느 과를 선택하더라도 괜찮고 산수수리 계상 능력이 탁월하여 농담도 잘하고 언변이 유창하며 권모술제에 능하고 문장력이 탁월하며 대인관계가 능숙한 국록지명으로 외교관 사주에 적합하거나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이쪽이 적합한 사주이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한 글자도 버리거나 빼낼 수가 없는 딱히 무슨 글자가 귀신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주로 형성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간에 록군이 없어서 아쉬울 뿐인데 병인대운과 정묘대운은 기대할 만한데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 관인 상생을 하는 병인대운과 정묘대운 이때 이 사람이 최고의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병인 대모가 50대, 60대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딱 좋은 60대, 70대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운기를 잘 탄 것에 해당한다 그래요. 영감무토는 증조부이고 연지 진중무토는 조모가 되는데 허약한 당주에게 오나복로가 되어주는 고마운 육친으로 조상덕이 크나큰 사주이다. 무토는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임수를 생하며 임수는 임목을 생하고 임목은 일간을 생함으로 이민시에 태어난 것이 당주에게는 최대의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이민시 시주에 이 모든 길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식복이 굉장히 많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것은 무진과 신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 증조부와 조부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당주 그리고 자손 그래서 5대가 행복 지명의 사주가 바로 이 사주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유해가 천을기인으로 임수정관이 관인 상생을 이름으로 국목지명 해결사 팔자로 외교관을 하거나 외무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재무부 장관 등을 목표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처는 많은 재물을 소유한 명가의 기술을 만나게 되며 부부금슬이 좋고 그런데 이 병술년 어느 때보다 공부가 잘 되어 서울법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중학생 이후 전교에서 1, 2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한다. 아마 이 사람이 10년, 20년 있으면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조상의 덕이 커야 부귀하게 되는데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한다. 하여간 당주의 사주는 큰 재물이 있는 사주이지만 이것은
필자가 걱정하는 글이다. 당주의 사주는 큰 재물이 있는 사주지만 청빈하게 살지 않고 재물을 탐한다면 축대운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때를 잘 넘기면 고목에 꽃이 피는 행운이 함께 할 것이며 국가의 부름을 받는 큰 동양목이 될 것이다. 아마 축대운, 여기가 인생의 큰 고비인데 이 고비를 잘 넘기면은 크나큰 복록이 바로 뒤따라 오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